자, 이물물이 물물리 이물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물리학 원의 대신 기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한번 펼쳐봅시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같이 한번 쭉쭉 풀어봅시다. 잘 보이죠? 자, 먼저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동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경로를 말한다. 그렇죠? 그리고 방향이 있어였어요? 방향 없음. 오직 크기만 존재. 크기가 존재합니다. 아, 네, 됐어요. 자, 그리고 변이는 어떻게 되죠? 변이는 위치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뭐라고 했죠? 방향이었고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하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기로 했었죠.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가부터 우리 차근차근 볼까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경로가 달라도 변이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출발점, 도착점. 자, 가는 경로가 A 경로, B 경로, C 경로, D 경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동거리는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변위, 위치의 변화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즉 변위는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했네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물체가 출발할 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변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제자리로 돌아옵시다.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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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다시 돌아왔어요. 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동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동거리가 있죠. 이동거리는 있지만 위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위치의 변화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변이는 0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항상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직선거리가 아닌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굽어가는 경우라고 했죠. 그런데 변이는 항상 위치의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위는 직선이 되고 이동거리는 곡선이 될 텐데 당연히 누가 더 크기가 크다? 이동거리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 나, 다 전부 다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우리 철수가 일직선상에서 항상 줄 그어주세요. 직선 운동인지 아니면 방향이 변하는 운동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100m 간 다음에 뒤로 50m를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 이동거리와 변이 배웠으니까 바로 가도록 합시다. 자,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죠? 100m를 갔다가 50m를 돌아왔죠. 그래서 얼마다? 100 더하기 50이니까 어떻게 된다? 150m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거리는 150m인데 변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위치는 오른쪽으로, 즉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가게 돼요?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간다? 50m만큼 더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플러스 50m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때 이 플러스란 방향은 크기를 나타내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나타내는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방향. 특히 언제 이런 일직선상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방향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다.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플러스 10이 큰가요? 마이너스 70이 큰가요? 수학에서는 플러스 10이 클 수 있지만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70이 더 크다. 왜? 플러스는 오른쪽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는 왼쪽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크기는 결국 어느 쪽이 더 크다?
그래서 70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물리에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철수의 이동거리와 변이를 물어봤었는데 벌써 대답을 다 해버렸네. 철수의 이동거리는 150이고 그리고 누구냐? 변이의 크기는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50. 방향을 물어보면 오른쪽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자, 직선도로 체크하세요, 항상. 자, 나란하게 운동 체크하고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뭐가 되어 있다? 그래프 X축, Y축 확인을 해야겠죠. 자, 우리 그래프 읽는 방법 해석하기로 했었죠? 첫 번째, 그래프 읽을 때 뭐부터 읽는다? X축, 그 다음에 어떤 거? Y축을 읽어야 합니다. 자, 왜? X축이 기준이 되고 Y축이 그에 따른 구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어떤 거 확인을 할까요? 맞아요. 기울기나 아니면 면적에 분명 두 개 중에 하나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에 의미가 있었나요? 우리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의미가 있었죠. 기울기가 어떤 걸 의미했다? 속도를 의미했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합시다. 이 속도가 순간 속도였나요? 평균 속도였나요? 그 순간순간의 속도이기 때문에 순간 속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운동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먼저 분석 많이 해봤죠? 어떻게 돼요? 용초였을 때 어떻게 된다? 앞으로 가네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지고 있죠. 언제까지 빨라져요? 대충 한 보면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 한 요 정도까지는 빨라지는 것 같아. 그쵸? 빨라지고 있어요. 왜?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정한 초에서 6초까지 이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어요? 눈 뜨고 보세요. 눈 뜨고 보면 앞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죠. 4에서 5, 6, 7, 8, 9, 10 앞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 가고 있는데 빨라지고 있어요. 느려지고 있어요.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화, 변이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즉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방향 따로 적을게요.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앞으로 가다가 10m에서 정지한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19, 8, 7, 6, 5, 4까지 되고 있으니까 뒤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고 있어요. 방향은 어느 쪽이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속도의 크기는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속도의 크기는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절대값 기호 다시 적어 줄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를 한번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문제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이란 가정을 하고 VT 그래프를 만약 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어떻게 된다? 등가속도 운동이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속도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초를 대충 몇 초, 한 2초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그릴까요? 그러면 VT는 처음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감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속도가 계속 속도의 크기가 점점 다시 증가하고 방향 반대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결국은요. 지금 보니까 좀 잘못 그렸어요. 왜냐하면 결국 4m를 앞으로 가는데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된다? 좀 더 커 보이나? 아니나? 비슷한 것 같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분석을 다 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순식간에 치고 가면 돼요. 자, 0초부터 6초까지 변이의 이동 크기와 이동 거리는 같다.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앞으로 가고 있죠. 방향이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이 변한 적이 없다. 왜? 변이는 위치의 변하고 직선 운동에서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 말이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두도록 합시다.
직선운동에서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가 같다라고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이 변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맞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초부터 10초까지 이동거리는 얼마인지 볼까요? 총 얼마예요? 0에서 4 찍고 10 찍었고 다시 4 찍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여러분들 잘 하세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헷갈립니다. 4에서 10까지 간 다음에 다시 4까지 왔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4를 더해줘서 어떻게 된다? 14m가 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제발 좀 이렇게 좀 쓰지 마세요. 제발. 다시 봅시다. 0에서 4 갔다 10 갔다 6을 돌아와야 4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실수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10 더하기 6 이렇게 적어줘서 16m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14m 적고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어떻게 하든 틀렸겠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0초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을 물어봤네요. 평균 속력 우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 동안 전체 이동거리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 시간 얼마? 0초부터 10초까지니까 10초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얼마다? 이거는 총 이동거리가 필요하니까 나왔죠. 여러분 장난 아니죠? 16이라고 적어줘야죠. 그래서 1.6 미터 퍼 세크가 되었겠다. 자, 봅시다. 14 적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분의 14 쓰고 1.4 쓰고 답 확인하고 기분 좋게 동그라미를 치고 틀렸겠죠. 무섭죠? 장난 아니죠? 자, 근데 교수님이 봐주셨어요. 잘 봐요. 기역 디귿을 찍었잖아. 그런데 기역 디귿이 지금 오지선다에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이 원볼 타임 한번 봐준 거예요. 보고 당황해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고칠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렸었을 때 만약 이렇게 했었을 때 오지선다에 합탁형 문제에 몇 개 없다라고 하면 어쩌면 교수님이 한번 봐준 거일 수도 있어. 조금 더 찾아보면 맞출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1번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이네요. 자, 동일 직선 체크하시고 운동 새 물체 ABC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프 분석하고 내려갈게요. 자, 위치 S, 시간 T, ST 그래프예요. 자, 볼게요. 같은 시간 동안 어쨌든 A, B, C 어떻게 움직였어요? 0에서 10m까지 갔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 우리 다 평균 속도 구해볼까요?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된다? 10초 동안 10m 갔으니까 얼마? 1. 단위까지 쓸게요. 1m/s. 어느 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되겠죠. 하지만 평균 속도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 기울기의 의미가 있었죠.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다? 순간 속도였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처음에 굉장히 빨랐다. 굉장히 빨랐는데 속도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형태에다가 나중에 거의 0이 되는 순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C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 속도가 거의 0이었는데 점점점 빨라지다가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정하게 가고 있는 등 속도 운동을 하고 있네요. 알 수 있겠어요? 괜찮나요? 등속도 운동.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들 C랑 A랑 굽었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어쨌든 직선 운동에서 0부터 10까지 갔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두 같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하겠죠. 별표 치고 갑시다. 왜? 여러분들 그림 쓱 보고 A랑 C가 길겠지라고 하고 넘어가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균 속력은 우리가 다 구했어요. 심지어 A랑 B랑 C가 다 같은 거 확인을 했었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물어봤네요. 자, C 평균 속도 얼마인지 구했죠. 얼마였어요? 다 상관없이 1m/s였어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문제를 꼼꼼히 보고 그래프를 분석을 하고 밑으로 가서 A, B, C 읽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쉽죠? 쉽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일한 직선 도로 체크하시고 토끼 체크하고 거북이도 체크하고 오른쪽으로 4m/s 체크하고 왼쪽으로 1m/s 운동한다 하고 밑에 보세요. 토끼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거북이가 왼쪽으로 가고 있네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봤었을 때 문제를 꼼꼼하게 읽읍시다. 토끼에 대한 거북이의 상대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물어봤어요. 자, 기준이 토끼예요? 거북이예요? 기준은 토끼에 대한이죠. 그래서 기준이 됩니다. 토끼가.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거는 관찰하는 것은 할 것은 거북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토끼 기준에서 보자. 상대 속도 복수 좀 합시다. 토끼 기준에서 토끼의 속도는 얼마예요? 토끼가 봤을 때 토끼의 속도.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속도가 0이죠. 괜찮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토끼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자신의 속도를 0으로 맞춰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토끼가 오른쪽으로 4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더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왼쪽으로 4인 것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 개념 알겠어요? 자, 여기서 4를 더해주면 토끼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보정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거북이도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거북이는 지금 왼쪽으로 1이 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4 가는 걸 더해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5로 가는 걸로 보이겠죠. 괜찮나요? 할 수 있겠어요? 항상 기준을 먼저 찾아야 돼. 기준이 토끼인지 거북인지. 그리고 토끼가 기준이 되면 토끼의 속도를 얼마로 맞춘다? 그렇죠. 0으로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4를 더해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5는 잘 할 거야. 근데 방향이 항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까지 잘 체크해 주려면 기준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도록 할까요? 자, 한국에서는 한국 서순으로 A에 대한 B의 속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관찰하고 싶은 속도가 있는데 뭐를 해준다? A의 속도를 빼준다. 이게 무슨 행위냐면 그래서 A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다? A의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책에 보면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A는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혹은 B는 움직이는 것처럼 등등 것처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것처럼이 아니라 토끼가 봤을 때는 정말로 거북이는 왼쪽으로 5m/s로 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진짜로 그렇게 관찰이 된다니까. 관찰되는 것처럼 사실은 속도가 달라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토끼가 봤을 땐 거북이의 속도는 실제로 왼쪽으로 5로 가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 잘 체크하도록 합시다.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SD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 기울기가 일정한 거 보니까 어떤 거다? 등속도 운동이란 거 바로 체크할 수가 있을 거고 바로 고치면서 생각할까요? 기울기 얼마예요? 5인 거 바로 보이죠?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어디까지 갔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면적까지 볼까요? 자, 면적이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뭘 의미했더라? 그렇죠. 이동과 변이를 나타내는데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바로 가도록 합시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등 속도 운동입니다. 등 속도 운동과 등 가속도 운동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왜? 지금 보면 가속도가 0이잖아요. 가속도가 0으로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죠. 네.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사과가 있니 없니라고 했는데 사과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10개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겠죠. 사과는 없다라고 대답하는 게 조금 더 우리 정서에 더 맞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0인 등가속도 운동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거는 물리 부분이 아니라 국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미안합니다, 국어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1초였을 때 물체 속력 물어봤는데 등속도 운동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항상 5였던 거 확인했고요. 맞죠? 잠시만, 선생님 왜 이거 동그라미 쳤지? 미안합니다. 네, 아니고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어떤 거를 봐도 어떻게 돼요? 뭐 10이고 다 10이죠. 자, 이 정도는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선운동 체크하고 자, 물리학원은 웬만하면 직선운동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확인을 하고 갑시다. 속도와 가속도가 나왔네요. 가속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까요? 가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되었었죠?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율,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물어보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운동을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속도가 되겠죠. 왜? 운동이 변하면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가 있다 없다? 가속도가 있게 되겠죠. 알 수 있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가속도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의 크기. 잠시만, 이게 가속도의 정의죠. 애초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의 크기, 속도의 변화율. 즉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거는 맞다 해주고요. 아니 뭐래? 클수록 당연히 크다니까 이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가 0이 되면 속도는 일정하다. 가속도가 0이면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되겠죠.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더라. 생각하고 갑시다. 자, 세 번째. 자,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운동 방향을 말은 선생님이 그냥 심플하게 속도 방향이라고 고쳐주면 좋다고 했었어요. 운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리량이죠. 속도 방향. 자, 운동의 방향, 즉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되었다?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속도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선생님 심화로 하나 한 거 더 있죠.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수직이야. 그럼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된다? 방향이 변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방향이 변한다라고 했었는데, 자, 속도의 방향이 변한 거는 속도가 변한 걸까요? 안 변한 걸까요? 우리 속도의 물리량이 뭐가 있었어요?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이 있었죠. 그러면 크기가 변하면 속도가 당연히 변하는 건데 방향이 변하면 속도가 변한 걸까요? 변하는 거겠죠. 알 수 있겠어요? 왜? 방향까지 포함한 물리량인데 방향이 변했대. 그러면 속도도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으면 빨라지는 거,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느려지는 거, 수직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면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방향이 변하는 거. 어쨌든 방향이 변한다면 속도가 변한다는 거, 속도가 변한다면 가속도가 있을까 없을까? 가속도가 있다라는 것까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있으면 빨라진다. 즉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할 수 있겠나요? 그것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여덟 번째.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VT 그래프를 나타냈네요.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했더라? 기억해 볼까요? 어떤 거? 좋아요. 이동거리가 되고요. 기울기는 뭘 의미하더라?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더라. 체크하고 갑시다. 기울기가 얼마예요, 지금? 빨리 합시다. 3, 2, 1, 땡. 좋아요. 4m/s. 제곱까지 적어주면 좋고요. 자, 면적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볼까요? 3, 2, 1, 0, 땡. 20 곱하기 5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50m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어떻게 되지?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고 0점 이동한 거
다 구한 거 나왔죠? 맞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뭐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분석을 하고 내려가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집중해 봅시다. 평행한 직선도로 항상 체크해주고 자동차 A, B가 기준선 P의 정지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좀 기니까 한 템포 쉬어갈게요. 밑에 그림 보고 정지한 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A, B는 직선도를 따라 각각 등 가속도 운동을 해서 어디까지 간다? 자, L만큼 따지면 Q를 통과를 합니다. 근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하나는 T고 하나는 2T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운동이니까 어떻게 할까? 이거는 분석을 꼭 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그린 게 더 낫겠다. 자, 봅시다. VT 그래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T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T라고 되어 있으니까 T를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A 먼저 그릴까요? 빨간 차, 조그만한 빨간 차는 A만큼 걸려서 대충 이렇게 그리도록 할까요? 자, 이 정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T예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차 이제 봉고인가요? 트럭이네요. 포터네요. 는 2T까지 걸렸대. 그런데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 자, A가 Q까지 갔어. 그 다음에 B도 Q까지 갔어. 같은 물리량이 뭐가 있을까요? 같은 물리량. 그쵸? 뭐가 같아요? 이동거리가 같아요. 이동거리, L이 같아요.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아까 여기서는 뭐가 L일까? 여기 면적이 L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파란색 자동차, 포터 자동차의 그래프의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L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의 면적이 L인데 그런데 2T까지 갔으면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할까요? 이렇게 그려져야 하는 거 이해되나요? 면적은 역시 L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가 지금 2배가 되었으니까 세로는 몇 배가 되었을까? 그렇죠. 2분의 1배가 되었을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기울기는 몇 배가 되고 있어요? 자, 가로는 2배로 늘어났고 세로는 2분의 1배로 줄었다. 그러면 여기가 가속도가 A가 된다면 여기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4A가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체크하면서 갑시다. 자,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4배 차이 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를 지날 때의 속력은 그림 보고 우리가 했었죠. 2배 차이 나는 거 확인했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 한번 우리 다시 구해볼 거예요. V는 어떻게 단위 시간 동안, 총 시간 동안, 총 간 거리인데 여기서 같은 게 뭐다? 이게 같겠다. 왜? 둘 다 L만큼 갔으니까. 근데 시간이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2였죠. 그래서 속도는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되겠다. 2배 차이 납니다. 4배 차이 난다고요? 아닌데요. 이렇게 되겠죠. 알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 이렇게 풀었는데 저는 진짜 어떻게든 저는 공식을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길게 하네요. 자, 이렇게 된데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었어요. 여기까지 T라고 했었는데 세로가 영어로 뭐였죠? 세로가 그렇죠. AT였어요. 그래서 세로가 AT가 되니까 여기 면적이 L이었거든요. L은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T, 세로가 AT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된다? AT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A와 B를 비교하는데 L이 같아요. 근데 시간이 몇 배 차이 난데? 분명 1대 2만큼 차이 난다고 했었죠. 그러면 제곱을 해주면 1대 4만큼 차이가 나겠다. 그러면 가속도는 몇 배가 되어야 할까요? 4대 1이 되어야 같아지겠죠.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세로는 뭐라고 했다? 우리가 세로는 AT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시간이 1대 4가 되고 그리고 가속도가 4대 1이 되겠다. 그러면 속도는 몇 대 몇이 된다? 결국 2대 1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과 비례식을 써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뭘 했냐면 지금 여러 가지 운동에 기초 1번부터 한 번도 안 바꿨네. 이거 바꾸려고 했었는데 9번까지 쭉 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일단 자고 다음에 우리
대신 기초 문제 말고 저 뒤에 뭐냐 이제 상상 문제까지 나중에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빠이.